안녕하세요. 권오걸 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논술을 과연 학생들이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 시간인지 일반적인 학생들의 공부 시간에 대비해서 평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논술은 굉장히 효율적인 전형이죠. 하지만 학생들이 그 논술의 효율성은 크게 신경하지 않고 뭔가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사교육 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이 학원 수업 외에는 특별히 없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들어서 논술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제 시간을 통해서 논술에 어느 정도 투자하면 적정 시간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적정 시간이라는 것이 학생마다 다를 것이고, 학생의 능력도 다르고, 학생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하나라고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쟁자들이 이 정도 공부하는 거고, 논술이 실제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수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뭔가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논술에 대한 인식에 좀 제고에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설명하는 걸로 그 설명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제목이 뭐죠? 6월 이후 논술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정석인가, 이거죠. 자, 이거 표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을 보시고 아래 자습시간 반영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은 뭐냐면, 위에는 평일 일수가 있고요, 평균 최대 공부 시간이 있고, 주말 일수가 있고, 평균 최대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월에 각 월별 평일 일수를 다 이렇게 뽑은 거고요. 그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느냐라는 거를 시간으로 그냥 환산을 한 겁니다. 1월은 10시간이고요. 2월은 뭐 계약도 껴있고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았고요. 3월은 5시간으로 잡았고, 7월, 8월은 사실 두 달이 방학이 아니라 한 달도 뭐 거의 안 되는 기간이 방학이죠. 그걸 이제 감안해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주말은 실제로 1월에는 8일이 있고요. 2월에는 8일이 있고요. 공휴일은 또 4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잡고 평균 시간도 마찬가지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2일까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291시간이 나왔고요. 요거는 학원 시간 포함입니다. 뭐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논술은 최대 공부 시간이 1월에는 6시간을 잡은 건데, 6시간 잡은 건 뭐냐면 학원 4시간 플러스 2시간은 혼자서 공부하는 자습시간이죠. 사실 논술을 학원 다니면서 2시간씩 자습하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이제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잡은 겁니다. 논술의 모범적인 학생이요. 자, 그러면 공부 가능한 주수는 몇 주냐? 4주, 4주, 4주 뭐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학원 시간하고 겹치고 내신도 빼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시간을 좀 뺀 겁니다. 그러면 총 37주가 나오고요. 논술 공부 시간 합은 222시간이 나옵니다. 야, 6시간 곱하기 37 하면 220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114시간 222시간 뭐냐면 요건 토탈 220인데 여기까지가 114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거는 몇 시간이 나올까요? 108시간이 나오겠죠. 퍼센트지는 뭐냐면 수능 공부 시간 대비 논술이 그러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비율로 표시한 겁니다. 자, 이제 표 보는 법을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1월부터 열심히 논술을 공부했다고 하면 11월 마지막까지 공부했을 때 토탈 9.7%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6월부터라기보다는 7월부터 많이 오죠. 그래서 요 공부 시간을 가정을 하면 3.92%. 즉 일반적으로 논술은 수능 대비 3.92% 정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쟁자들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공부 시간에 3.92%를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수능 공부에 3.92%를 투자한 것이 그 시간을 온전히 수능에 투자한 것보다 뭔가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 게 낫죠. 굳이 논술을 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내가 3.92%를 수능에 투자한다고 한들
수능에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 논술은 가장 매력이 뭐죠? 상향 지원 합격을 가능하죠. 대학의 그레이드를 바꾸죠. 그 기회를 놓치기에는 3.92%는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하면 논술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제가 표를 만든 다음에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실제 자습 안 하나요? 학교 다닐 때 자습하죠. 근데 자습할 때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 아마 없을걸요? 주변에도 없고 본인도 없을걸요? 자, 그래서 그 자습 시간 반영 보정한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평균 최대 공부 시간에서 평일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3시간씩만 더 늘린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더 줄어들죠, 논술 공부 시간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 앞에서 이제 사전 영상, 자료집 사전 영상에서 촬영하는 거는 논술 공부할 때 과연 이 논술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전형이냐, 내가 투자할 만한 전형이냐라는 것들을 스스로 좀 가늠하고 논술에 뛰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건데요. 정확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능을 공부했을 때 이제 7월에 거의 다가왔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7월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요. 3.92% 혹은 3% 정도를 투자하는 게 논술 공부인데, 그 시간이 난 너무 아까워. 난 수능 공부하는 게 맞아.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논술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어가지고 붙는 거는 그냥 정말 그건 로또 붙을 확률하고 비슷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이에서 가르치는 바나 지금 논술학원이 어쨌든 존속하고 이렇게 그 성장하는 이유는 좋은 논술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합격률이 그만큼 좋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만 번지를 하고 그 애들 많이 받아가지고 확률적으로 붙이는 거, 아니 혹은 확률보다도 못 붙이는 그런 학원들 말고 좋은 학원에 가면 실제로 성과가 좋은데요. 예, 그런 거는 논술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혼자 공부하던 논술을 학원을 다니든 간에 내가 3% 정도만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냥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논술을 조금 더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영상들은 이렇게 논술 공부를 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논술을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영상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